자, 일단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어제 이제 판세를 진단을 했는데 부울경은 어렵지만 해볼 만하다. 근데 서울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이 어렵다. 실제로 정원호,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줄고 있는 조사가 나오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이제 과대 포장됐던 질소 포장지가 뜯겨 나가면서 정원호 후보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다. 뭐 이렇게까지 또 비판을 하던데 일단 서울 상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저는 사실상 서울 상황이 뭐 녹록치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예. 선거를 앞두고는 겸손한 자세라고 보고요.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본 선거,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D-13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맞는 말 같아요. 예. 하지만 정원호 후보의 경쟁력은 사실상 오세훈 후보보다는 뛰어난 건 맞아요. 안정감도 있고 예. 쌍꾼보다는 일꾼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이 한 번도 그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흐름에서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서울 시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이 되고요. 예. 다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25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개의 자치구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각 구의 구청장들의 경쟁력이 그 합이 결국에는 정원호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25개 구의 경쟁력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전략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재혁 최고는? 그 정원호 후보는 도전자의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야 저렇게 새로운 후보를 하나 발굴을 했구나. 그리고 무슨 싸움꾼이 아니고 운동 뭐 골수 운동권도 아니고 뭔가 그 성동구청장으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은 분을 모셔왔으니 예. 그래도 상당히 성공했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자꾸만 회피형이더라고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겠다라고 나서거나 도전자의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발을 빼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 보면은 경찰관 폭행 뭐 이런 논란을 통해서 예. 이거 인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공약 발표하는데 뒤에서 대답하지 마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이분은 뭐지 도대체? 예.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도전자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추적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또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친청 친명이 뭐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부 갈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을 대표가 한 거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를 보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1차 판세 분석 보고서를 올렸을 거예요.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체크하지 않은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줘요. 당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대단히 좀 위험스러운 신호를 읽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호 후보가 예. 자신 있으면은 본인이 일 잘하는 그런 성과 있는 행정가 출신이라면 예. 그리고 지금 뭐 오세훈 후보가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다면 검증하는 차원에서라도 예. TV 토론 적극적으로 임해야죠. 근데 그냥 뒤에서 빼면서 아웃복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웃복싱으로 경기 못 이깁니다. 그러한 위험도를 정청래 대표가 좀 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토론이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랍니다. 예. 오세훈 후보도 악재가 있긴 하잖아요. 김민정 의원님. 예. 아니 철근을 257개가 빠졌어도 이거는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인데 예. 2,570개 178톤이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나는 몰랐다. 단순 실수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더군다나 4번이나 시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후보가 5번 한다고 서울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하. 그런 점에서 저는 정원호 후보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쁘냐? 예.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느라고 바쁩니다. 예. 그래서 무가치함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시민의 불편함과 나는 싸우겠다. 네. 쓸데없이 네거티브 하거나 예.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토론
많이 한다고 경쟁력이 올라가냐 이런 얘기 본인이 했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할 때 예, 그런 얘기 경선 때 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에서 하는 건 다 나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고 있는 정원호 후보한테 더 이상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선거라는 거는 원래 그 후보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보 간에 본인이 내가 더 정당하고 당신이 잘못됐다라는 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걸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거를 왜 해요, 그러면? 근데 원래 싸움 걸고 네거티브 하는 쪽은 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니, 네거티브라기보다는 검증. 그거는 그 뭐 조국 후보예요? 야. 조국 후보 야, 대변인이에요? 조국이 조국 후보 대변인이에요? 김용남 만세. 그렇죠. 중립을 지키세요. 그렇습니다. 패널이 중립을 왜 지켜요? 알겠습니다. 예. 아예 또 아니 그래도 뭐 저 예를 들면 네거티브와 그다음에 검증의 경계가 사실은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왔다 갔다 예. 해서 예. 너무 심하면 유권자들이 야 저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거 다 덮어놓고 야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러면 선거가 필요 없죠. 그건 사실은 본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당신이 이런 거 문제 있지 않아? 이거 하지 않았어? 라고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럼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아니 왜 GTX A 노선 하는데 철근 빠졌을 때 도대체 왜 그거 국민들한테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필요하고 그 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토론해가지고? 잠시만 보세요. 제가 뷰를 정확하게 잠시만. 들어드릴게요. 네, 잠시만 아까 뭐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에 예. 그 폭행 사건으로 인성을 운운합니다. 31년 전에 그 사건으로.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다는 거 인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31년 전에 인성에 대해서 뭐 100번 양보해서 그때 뭐 폭행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을 하고 성동구에서 12년을 세 번. 구청장으로서 세 번을 성동구정의 성과를 보여줬고 그 구정을 토대로 서울시장 후보가 됐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예. 당내에서 치열한 거물급들과의 경선을 통해서 됐습니다. 예. 인성하고 시민들과 당원들이 검증해주는 부분하고 이게 사실상 어떤 뭐 이게 전 네거티브 아니고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 후보에다가 오물 묻혀놓고 냄새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뭐냐면 이 철근 문제는 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 영역입니다. 아. 본인 시장 그것도 4번이나 입바람이 한번 빠졌지만 4번을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 이 많은 서울 시민들이 다니는 중요한 사업에 철근이 빠져서 균열이 가고 그 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12번의 회의를 통해서도 그 균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놨다가 예. 본인이 선거를 나가겠다고 한 이틀 뒤에 비로소 대행한테 보고하는 그런 일이 저질렀는데 예.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묻는 게 검증이지. 예. 31년 전에 인성을 끄집어서 옷에다 묻혀놓고 냄새나 왜 냄새나냐고 저기 대답해 이거예요. 예. 당신이 묻혔잖아. 지금 정원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31년 전에 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서 지금도 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정원 후보 인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예. 다른 방송에서도 뭐 들으셨겠지만 그거는 젊은 시절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뭐 5.18을 자꾸 끌어들여서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한 가지로 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적 영역입니다. 경찰관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그때 당시에 이건 완전히 사적인 개인적인 친구와의 뭐 다툼이라고 보시는 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를테면 반성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럼 저라도 비판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반성했고 구청장 3번 나가는 동안에도 반성했고 작년 12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생 정말 반면교사 삼으면서 반성하며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끄집어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상대 후보니까 뭐 너무 심하게 하면 유권자들이 쟤네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걱정하지 서영주 마시고. 소장님이 예. 서영주 소장님이 뭐 철근 관련해서 뭐 보고도 안 하고 뭐 예. 보고 못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오세훈 후보의 공식적인 어쨌든 설명과 해명은 그 반론 차원에서 좀 읽어드리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보강 대책에 착수했고
이후 6개월간 철근 누락과 안전대책 등 총 51건의 공정사항을 공문을 통해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다 보고를 했다. 받아보고도 그 보고를 받을 때는 현장에선 아무런 의견도 냈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진작 안 알려줬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유체이탈 무책임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 캠프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오세훈 후보의 그렇죠. 페북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왜 거짓말하냐고 제가 자꾸 지적하냐면 뭔 거짓말을 해. 왜 기자들한테 이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예. 세 가지로 거짓말합니다. 첫 번째, 예. 이거는 순수하게 현대건설의 실수다. 이거 아셨어요? 난 TV 보고 알았다. 몰랐다. 근데 보고 안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예요? 이런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가요? 이런 분이 행정을 맡아야 돼요? 사고가 나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지체된 안전은 참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사선이라 했다면 이런 문제를 TV를 보고 알았어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이거는 참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공직자에 출마하는 후보로서의 자세지. 어떻게 이게 TV 보고 알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니까 현대건설의 실수다. 그냥 왜 자꾸 네거티브 하냐. 그리고 이거 보도했던 MBC 기자 법적 처벌하고 말하는 사람들 다 입틀막하고 입틀막 DNA, 남탓 DNA 누가 생각납니까? 야당 후보가 무슨 어떻게 입틀막을 해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MBC 할게요. 기자랑 국토부 직원이랑 이 분들 지금 법적 책임에서 걸었어요. 예. 세계 혐의로 그러니까 해서. 국회 나와서 뭐 위증을 하거나 다른 얘기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법적 조치하는 거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 모두 다 대통령 책임입니까? 그러면 기자들을 걸었어요. 기자들 MBC 기자를 4명이나. 그거는 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심했지 거기서. 에이. 뭐지요? 자, 부산 북갑으로 갈게요. 예. 두 분 얘기 내일 충분히 출연해가지고. 다른 데서 많이 하시고. 죄송합니다. 예, 자, 부산 북갑. 오늘 채널 A 의뢰로 리서치한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에서 19일 조사한 거고요. 부산 북구갑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3자 대결 구도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0.5를 얻으면서 오차 범위 내의 박빙이지만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가장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 한동훈 캠프 측에서 의미 있는 조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김재욱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3자 대결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 앞선 거니까 물론 이게 오차범위 아니니까 예.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보면 맞는 거죠. 예. 여기 박민식 후보가 20.5 이거는 뭐 10몇 프로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예. 분명한 그리고 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들이 다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2강 1중 내지는 1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진 거고 예. 둘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자 대결에서 앞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양자 대결을 하면 다 오차 범위에서 뭐 1, 2% 이렇게 되고 심지어 0.8, 0.9 이렇게까지 갔지만 예. 3자 대결에서 앞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건 그냥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따지고 보면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하.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잖아요. 우리가 3자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어.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되고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보면 한 달 내내 천신만고 끝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운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뭘 하나를 잘해서 확 올라가거나 뭘 하나 못해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예. 본인이 몸을 갈아 넣어서 거기에 있는 유권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노력한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쯤이나 좀 이제 1등으로 올라서는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속도가 빨라서 스스로 좀 놀랬고 예. 이 여론조사에서 좀 놀란 것은 하정우 후보가 예. 상당히 좀 낮은 30%대 초반 32%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하정우 후보 측에서 엄청난 충격일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온 것보다 예.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30% 초반을 3자 대결에서 기록한 것은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선거운동을 한 2주 이상 했는데도 이렇게 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긍정평가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이 없다 아니면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다 이것을 빨리 인지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또 한두 번 더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면 상황이 고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한동훈 후보 측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페북이나 각종 언론에 상당히 좀 박민식 후보를 모욕하는 그러한 모욕하고 압박하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좀 안 건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데 한 참모가 박민식 후보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페북에다 딱 써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당신 지지율 낮으니까 사퇴해 이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감정을 건들면은 절대 사퇴 안 한다. 안 하죠. 사퇴할 것도 안 한다. 차라리 언급하지 말든가. 아니면은 대단히 좀 감정적으로 좀 접근을 잘해야 될 것 같다. 괜히 이렇게 되면은 야 그거 좀 한번 앞서더니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그냥 가관도 아니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선 더욱더 겸손하고 조심하고 낮은 자세로 참모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약팽소선 있잖아요. 생선을 구울 때 정말 조심스럽게 뒤집어라. 그 마음으로 선거운동 제발 겸손하고 차분하게 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자, 드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유정 의원님. 채널A 여론조사는 처음이죠. 네. 부산 북갑은.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도 아마 몇 번 더 거듭하겠죠. 예. 그러면 그 추세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태껏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지형을 최초로 지금 오늘 오후에 이게 나온 거라서 네. 아마 각 후보 진영에서도 열심히 지금 이거 분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또 처방도 나올 테니까 저는 하정우 후보 측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다른 여론조사가 또 뭐 반색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태까지는 그래도 오차범위 내건 바뀌건 선두를 유지해 왔는데 예. 최초로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끝까지 모른다. 더군다나 본 선거 운동 딱 시작하기 전날 좀 이게 나왔잖아요. 아하.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해야 된다. 그럼요. 예, 말씀 맞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사실 뭐 채널A의 이런 지표 자체가 이게 한동훈 후보 측의 유의미한 좀 이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이게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앞서고 있지만. 하고 접전이잖아요. 예. 오차 범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차 범위라는 거는 어떤 여론조사를 던졌을 때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한 대로 아무리 그걸 100번 하정우 후보가 그래도 어떻게 계속해서 어떤 디폴트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뭐 실드를 친다 하더라도 황색등은 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색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황색 신호가 켜졌다는 게 이제 민주당 내의 지도부가 지금 이제 선대를 꾸리고 가는데 선거 전략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지금 보면은 부울경이 어렵지만 뭐 좀 그래도 기대를 한다는 식의 메시지보다는 내려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선거 전략으로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더 탄탄히 하기 위한 성공 궤도를 위해서는 우리 각 지역에 나와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국정 지지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후광으로 잇고 싸워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자꾸 이 당의 지도부의 모습들이 보이고 아하. 당에서 그냥 지금 보면은 부울경의 그런 어떤 그 힘 있는 집권여당의 어떤 선거 정책 전략을 예. 던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피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놓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부르면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뒤에 있다. 국정지도 60% 넘는다. 예. 부산 복감에 뭘 해줄 수 있다. 아. 그걸 하정거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런 메시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지도부가 전북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 그렇죠. 김관영 그러니까 지사. 무소속 전북 예. 후보한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그럼 언제부터 무소속 후보한테 신경을 써가면서 선거 전략을 구도를 짭니까? 예, 예. 저는 사실상 불경이 우리 이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핵심이다. 그렇죠. 그걸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더 골똘하게 생각해야 된다. 좀 그런 좀 뭐 조언? 김관영 지사랑 싸우는 거는 정청래 대표의 업보죠. 부분에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까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거기까지 하지 전체 말고. 선거 전략을 불경에 조금 더 이제 아니 거기에 신경 쏟아부어. 쓰는 이유가 자기가 공천을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거기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1등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를 사수하려고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아니, 이번 지방선거 정청래 대표의 대단히 잘못된 공천은 전북이고 종로구청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종로구청장. 거기도 금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공천 밀어붙였잖아요. 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강북하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소속돼 있는 로펌 다음에 홍정기 대표 변호사가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AI 수석 임명 직후에 현재 주당 7만 원대 AI 스타트업 주식 4,400여 주를 주당 100원에 매도했다는 건데, 근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해 충돌이다. 하지만 이제 하정우 후보 측과 관련 기업에서는 아니다, 이거 전혀 문제 없이 네이버 허락받고 다 한 거다, 신고한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김정일 최고부터 말씀하시죠.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공무원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 치더니, 야, 이것도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해서 뭐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AI 그룹에 AI 그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구나. 예. 라는 생각들을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김성훈이라는 그 업스테이지의 대표, 예. 이분이 하정우 씨가 뭐 어디 해외 무슨 홍콩 과기대인가에 뭐 갈 때 뭐 임명될 때 그 추천서 써주고 서로들 막 너무 고맙다 그러고 AI 미디어랩 서로 물려받은 사이예요. 예, 예.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네이버에 있다가 떠나가서 업스테이지라는 경쟁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경쟁사를 만들면서 여기서 하정우 씨를 불러다가 그 여기를 그 주식도 주고 그 다음에 기술 무슨 뭐 교육 자문을 했대요.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더구나 IT 기업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정보가 생명인 그런 기업에서 네이버가 야 우리 회사에 있던 애들이 나가서 우리와 경쟁하는 업체를 하나 차렸는데 우리 회사의 AI 연구소장이 거기로부터 주식을 받고 그 다음에 월급은 우리한테 받으면서 무슨 거기다 기술 교육 자문을 해준다 그러면 그 기술 교육 자문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기술 교육 자문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네이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 뭐가 하고 있는지를 그쪽에다 준 건지 예.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해관계의 충돌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배임에 해당하는 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얘기하시게 좀 줄일게요. 또 물어보면 얘기할게요. 예. 자, 반론민주당. 민주당. 반론을 못하죠. 반론은 가능해요. 해주세요. 예. 가능해야 하지 어떻게든지.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예. 이게 정치의 이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정치 그 색깔이 너무 들어가 버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아. 예를 들면 아까 뭐 네이버 이런 부분에 있던 이 하정우 당시에 예. 그 수석이 예. 업세이트 그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냐. 예. 근데 이 생태가가요. AI든 스타트업이든 거대 공룡이 있으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지류상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주류 인재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NHN이라든지 그 업계에서 주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스타트업들을 꾸려요. 거기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뭔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을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뭐지? 이게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다 하는 일인데 정치권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을 하네? 라고 답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판 승부가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예. 이 스타트업계 생태계를 아는 사람 데려다가 하정우 후보와 그 다음에 하정우 후보를 공격하는 어떤 이런 비판의 포인트를 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다면 예.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뭐 국민들이라든지 뭐 북한 주민들도 충분히 아하.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 이걸 뭐 배임이네 뭐 이해충돌이네 그건 할 수 없다.